안녕하세요. 창고의 별과 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를 버리는 회피형 X, 특히 회피형 전 남자친구가 어떤 식의 심리 변화 과정을 겪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은요, 회피형 X도 여러분의 카톡, 인스타 이런 소셜미디어에 자주 염탐을 합니다. 오히려 정상적 애착 유형보다 더 많이 염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한테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특징,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이 그들한테 연락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구의 백과 저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회피형 X, 특히 회피형 전 남자친구의 심리 변화 과정입니다. 이 회피형 X의 심리 변화 과정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제가요, 저번에 이 영상을 만들었는데 상당히 그 콘텐츠에 제가 좀 불만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조사도 더 많이 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저의 내피셜,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 아닙니다. 회피형 X의 심리 변화라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리 사이코테라피스트도 아니고 일개 유튜버지 않습니까? 일개 유튜버가 이 전문적인 안건을 굉장히 자신감 있게 심층적으로 다룬다는 건 좀 위험 요소가 있다. 많은 회피형 X와 헤어진 분들의 상담을 몇천 건 했지만 그래도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리서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고 오늘의 영상은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자, 첫 번째. 그들은 이 안도의 스테이지, 이별 후의 안도의 스테이지가 안정 유착형의 X도 겪지만 특히 회피형은 어떤 특징이 있냐. 이 이별에 대한 자기 확신, 소위 말하는 속된 얘기로 정신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건데 제가 많이 이 얘기를 합니다. 이별이 된 가장 큰 원인은 여러분에 대한 성적 매력 가치의 하락입니다. 즉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피형 X가 이별을 구하는 건 좀 다른 맥락입니다. 상대에 대한 많은 애착과 매력이 남아있어도 본인 이 관계에 대한 책임 회피 그리고 불안함 그리고 상대한테 버림받을까 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미리 선제 공격적으로 이별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회피형의 굉장히 특징이죠. 그래서 회피형 상대를 여러분이 굉장히 과대평가하거나 고가치 남성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립성,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겉으로 보이는 어떤 안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어떤 매력이 있죠. 그 유명한 캐나다의 심리학 교수 있습니다. 조단 피터슨, 이분이 하버드 대학 심리학 교수인데 젊은 여성분들이 나르시스트 남성이 가지고 있는 이 가짜 자신감 때문에 상당히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나르시스트가 보여주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스탠스가 상당히 독립적이고 남성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착각이죠. 이 회피형도 그러한 맥락이 있습니다. 회피형들은 왜 이렇게 책임 회피 그리고 이 불안감의 요소를 그런 식으로 차갑고 냉소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냐.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에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떤 자기 방어적 개념,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부모님한테 평등하게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나르시스틱한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든 차일드와 스케이프고트라는 개념이 있죠. 자기가 편애하는 자식들한테만 굉장히 많은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해주고 본인은 굉장히 니글렉트 당했다, 외면당했다, 소외당했다 이러한 어떤 피해의식으로 점철되어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본인 인생은 내가 챙겨야지 뭐 이러한 방어구 기제죠. 이러한 독립정신이 어렸을 때부터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인생에서 나는 행운이나 어떤 즐거움, 쾌락,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그런 어떤 피해 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두려움, 인간관계에 대한 강한 두려움과 책임 회피, 이게 회피형 남자의 어떤 특징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관계에 대해서도 상대가 책임 회피를 느끼거나 또 여러분이 너무 가깝게 다가가고 대개 여성분들이 남자한테 불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표시하는 그러한 기조가 있거든요. 특히 우리 그렇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또 상대가 안정 애착 유형이라도 이런 것에 대한 거부감이나
어떤 피곤함이 누적되면 이별이 될 수 있지만 회평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관계에 집중적인 그러한 어떤 관계를 성립하고 상대한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스탠스, 회평 남자는 금방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이별이 본인이 생각할 때 미완성된 이별이라고 저는 봅니다. 미완성이 된 이별이라도 정신승리하면서 계속 버틴다. 이게 회평 남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안도의 스테이지는 그들은 자기 확립의 스테이지, 정신승리의 스테이지, 제가 이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이 정신승리의 스테이지가 끝나면 그들도 역시 안도의 스테이지가 무너지면서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다시 재설정을 하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즉 혼란의 시기가 오죠. 불안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하면서 다시 한번 재회를 해볼까라는 생각도 그들이 해봅니다. 이 과정에서 아주 보편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이 여러분의 카톡이나 인스타에 자주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영탐을 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이게요, 안정형 애착 유형도 이 소셜 탐방을 합니다. 여러분의 인스타나 카톡,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근황을 알고 싶어 하거나, 심지어 라이크를 누르고 다시 도망간다거나, 일종의 이제 빵부스러기 후버링의 스탠스가 발생이 되는 거죠. 이때 여러분이 어떤 분들은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락을 취해서 제외가 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하지만 상대가 후버링 하거나, 이런 빵부스러기를 던질 때 절대 대응하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내가 강조하고 있다. 근데 상대가 회평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회평 X가요, 일반적 X보다 여러분의 인스타, 여러분의 카톡, 이런 거에 더 많이 침범하고 더 많이 염탐합니다. 상당히 활동적으로 여러분을 염탐하기 때문에 또 그들의 이별이 불분명하게 이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잠수 이별과 비슷하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그들로부터 어떠한 그 반응이 안 오기 때문에 이런 소셜미디어에 집착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상대 X, 특히 회평 X 남자가 자꾸 내 거 새벽에 들어오기도 하고 내 거 요즘 많이 염탐을 하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 요게 큰 실수라는 얘기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상대 X가 회평이란 진단이 정확히 맞다라면 되게 맞지 않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죄송하지만 맞다라면요, 그들한테 어떤 의미 부여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SNS에 자주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거를 자꾸 염탐을 하더라도 의미 부여하는 거로 제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연락이 오겠지라는 희망도 조금 내려놓으시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그들은 웬만해서는 연락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인스타나 여러분의 소셜미디어에 마주 굉장히 많은 시간 그들이 염탐을 하면서 여러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데 왜 그들은 연락을 하지 않을까요? 자, 그들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은근히 자존심과 통제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 대해서 궁금해 한다는 것도 굉장히 자기 방어적인 스탠스에서 보는 겁니다. 혹시 새로운 남자가 생겼나? 아직도 나를 좋아하고 있나? 이런 이중성이 있는 겁니다. 왜? 그들 스스로도 자기 부정 스탠스가 강하기 때문에 본인도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애착이나 집착이 보통 일반적인 이별보다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이중성을 보이는 게 회평 X의 특징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스타, 여러분의 SNS 자주 염탐을 하지만 연락은 잘 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시하는 게 상대 X가 상당히 무겁고 침묵적인 스탠스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이별 상태도 굉장히 불분명하고 또 여러분이 강한 이 회평 X에 대한 집착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가 나의 카톡에 자주 들어온다, 나의 SNS에 자주 침범을 한다, 염탐을 한다는 거에 여러분이 훅 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젯밤에 저거 오래전에 상담하신 분이 비슷한 상황에서 저한테 카톡을 주었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집중해서 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연락을 하시면 안 된다. 연락하면 바로 차단하고 도망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이 액션을 취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X가 회피형 남자라면 기대를 하거나 언젠가 나한테 연락이 오겠지,
그리고 내 거 자꾸 그 염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리고 중요하게 제가 얘기할 이론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단속 평형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 회피형 이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학자들이 새로 개발해낸 일종의 띠오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속 평형 이론이라는 것은 진화론에서 나온 생물학 용어입니다. 어떤 특별 개체가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오랜 시간 동안 변이 과정을 겪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변이를 하면서 매우 신속하게 새로 이 환경에 적응한다. 이게 바로 회피형 X의 심리 변화 과정 마지막 과정입니다. 제첩의 정신승리의 스테이지, 그 다음에 혼란의 스테이지, 그리고 이 단속 평형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그들이 계속 정신승리하면서 여러분과 이별에 대해서 고민하고 많이 생각하지 자기 자신과의 많은 갈등, 절제 이런 것을 계속 유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진다. 스파이크가 오면서 여러분한테 급진적으로 연락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여러분이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연락이 오더라도 어떤 확증적인 결정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연락이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5,000건을 상담을 했지만 많은 경우에 상대 X한테 연락이 급진적으로 올 때는 제외가 거의 됩니다. 그리고 연락이 왔을 때 굉장히 솔직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왔다라면 대개는 제외가 됩니다. 물론 그 과정도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X형도 정상적 유형의 X들도 그렇습니다. 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의 자존감, 자기 방어의 메커니즘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그래서 처음에 어떤 사이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연락이 오지만 결국은 제외에 꼬리를 한다. 회피형 X는 연락이 오더라도 굉장히 쉘로하게 온다. 굉장히 무성의하게 오는 경우가 많고, 제외 결정이라기보다는 탐색의 결정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노트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러분한테 연락이 왔을 때 그들은 이것을 제외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연락이 오는 게 아니다. 연락을 하더라도 탐색의 의미가 더 강하다. 탐색의 의미가 강하다. 아직까지 마음을 열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회피형 X 어처에 되신 분이 있습니다. 이따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연락은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 굉장히 미온적이다. 굉장히 나르시스트가 후버링 던지는 스탠스와 비슷합니다. 성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 제가 어떤 사례를 지금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래전에 저하고 상담했던 분인데 여자분이고 굉장히 심각한 회피형 남자와 8개월 동안 헤어졌다 자식 제외되신 분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 얘기 드리기 전에 제가 저의 얘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화면 하단에 프로필 사진, 숲속 하트 심볼이 있는 그 프로필 사진 클릭하시면 이메일이 나옵니다. 이메일 다시 클릭하시면 자세한 상담 안내 있습니다. 모든 사연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해드립니다. 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이게요, 어떤 분이요, 남자친구가 회피형인데 8개월 이번이 노컨택을 하셨어요.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식으로 연락이 왔냐, 전형적인 회피형 남자의 스탠스입니다. 너의 옷가지가 우리 집에 있다. 와서 가져가라. 만나서 내가 갖다 주겠다. 이런 식인데 여자분이 상당히 준비가 잘 돼 있는 여성분이었어요. 내가 가겠다.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요. 여러분,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회피형 X한테. 이 여자분이 하는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가지러 가겠다. 하지만 관계 이야기는 절대 안 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보고 싶었다. 너 왜 나를 버리고 그렇게 도망을 갔니? 너 왜 잠수별 탄 거야? 이런 얘기하면 끝납니다. 하여튼 그쪽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그들이 원하는 스탠스의 기조에 맞춰서 행동하시면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너의 옷가지가 있으니까 가져가라. 아니면 만나면 내가 주겠다. 근데 여성분이 지혜를 발휘한 거죠. 아니야, 내가 갈게. 가서 옷만 가져올게. 이렇게 안심을 시키고 갑니다. 가서 옷을 가져오면서 다른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그 남자의 옷장을 한번 열어봅니다. 그 옷에 자기가 옷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남자의 옷을 보더니, 야, 이거 너 세탁을 너무 오래 안 해가지고 이게 너무 옷들이 이게 뭐니? 내가 이거 세탁해서 드라이해서 갖다 줄게. 이게 여성력을 발휘한 거잖아요. 여자력을.
이 남자한테 굉장히 약한 부분입니다. 이런 세심한 미세한 부분, 혼자 사는 남자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요리를 못한다든지 세탁을 못한다든지 집안 청소를 못한다든지 많은 여성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저항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종의 사회적으로 남녀평등의 기조가 깨지는 뭐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그것보다 재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분은 오빠야 내가 이거 세탁 내가 해서 다시 갖다 줄게. 뭐 그런 식으로 안심을 시키고 세탁물 남자 거 다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진짜 세탁을 해서 다시 돌려주면서 이분이 그 남자 옆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지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요 상황 봐가지고 해야 합니다. 말로써 정치적인 이야기를 바로 들어가는 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은근슬쩍 뭔가 좀 친근감을 보이면서 상대를 안심시키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재회가 성립이 됐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 건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론이 뭐냐. 그대로 어느 날 갑자기 스파이크가 온다. 그러나 이 회평 X와의 재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리는 건 좋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인연이 다 재회가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회평 X는 여러분한테 많은 애정, 여러분한테 많은 집착을 남겨줍니다. 왜? 그들의 행동이라는 것이 어떤 클로저가 없습니다. 끊고 맺는 거에 명확성이 없고 어느 날 사라지거나 다시 연락이 오더라도 헤어지지 않은 것처럼 연락이 오거나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든 겁니다. 자, 이건 아직도 우리가 많이 연구를 해야 할 연구 대상이죠. 그래서 회평 X는 언제나 여러분이 자기중심적으로 되고 침착함을 유지하시고 함부로 도발하거나 함부로 연락하거나 이런 걸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회평 X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할 것이며 계속 영상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정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